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3월 31일 일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특성급 경주는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15경주 정혜민을 상대로 안창진 직선에서 취입 승부 펼쳐나가면서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나머지 경주들은 13경주 인천의 손재영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14경주는 임채빈의 정하늘, 16경주는 정하늘하고 전원규하고 황승호의 동반 입상으로 극저배당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강자들이 빠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반 레이스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4경주는 임유섭을 중심으로 김영수, 김영환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15경주는 황승호와 김관희의 동반 입장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13경주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득점은 정재원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전형적인 마크 추평이죠. 김민준이라든지 조지현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야지만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일요경주 방극산이 선행으로 버텼습니다. 방극산이 긁어주고 조지현의 뒷자리를 김민준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정재원 취임 나온다는 보장 없기 때문에 13경주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면서, 14경주도 간만에 까다롭게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세종팀 서들이 수성팀 서들이 무려 3명이나 출전하고 있죠. 임채빈 중심으로 손재영, 안창진이 협봉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 여기에 동서울, 정하늘, 정혜민, 전원규가 연대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임채빈이 항상 대상 경주 같은 결승전에서는 동서울팀을 철저하게 의식한 경주력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손재영도 시속감이 좋고 안창진도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이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변수 같은데, 문제는 SS반 인천이 동서울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 임채빈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에 따라서 착순의 희비가 좀 엇갈릴 수 있는 만큼 특성급 결승 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수성팀 선수들이 무려 3명이나 출전하고 있고 동서울팀 선수들이 무려 3명이나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임채빈으로서도 상당히 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으로는 3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주요 내용 살펴보면, 전원규, 김형환, 임채빈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전원규, 김형환, 임채빈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형환은 연이틀 몸싸움에서 밀려나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요 인터벌 한번 살펴보면 정하늘, 김동관, 곽현명, 전원규, 정상민, 정혜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정하늘이 끝까지 주도로 발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대회를 거리를 두고 출발했었던 전원규는 대회를 접힌과 동시에 저치기 승부로 두 번째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재영, 안창진, 김민준, 김채빈, 임유섭, 황승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손재영이 종성 유지에 성공하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7차신 이상 거리를 두고 출발했었던 임채빈이 반바퀴 지점에서 김민준 꼬리 잡는 데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영수, 김영경, 김관희, 방극산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대를 이끈 김영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차신 벌리고 출발했었던 김관희는 대열 좁히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원규, 김형환, 임채빈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3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정재환이 득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문제는 정재환, 문희더, 곽현명, 수도권 선수들과 과연 협공에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방극산하고 조지현이 세종팀 선수들입니다. 조지현은 방극산하고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적극적인 연대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준이 과연 어떤 경주 펼쳐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전일도 끌어내서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정재원 입장에서는 정재원과 연합은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체대 선두배 사이이긴 합니다만 추입이고 추입이죠. 정재원이 정재원 챙겨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챙겨주기도 본인 살기도 바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민준이나 조지현을 활용해 나가는 경주는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준하고 동반 입상 경험이 상당히 많아요.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김민준이 힘을 쓰고 정재현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경주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3번, 1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다른 선행 선수가 조지현이죠. 방극산이 직전 1호경주 때 선행으로 버텨냈습니다. 방극산이 힘을 쓰고 조지현이 몰고 가게 된다면 정지현이 몰고 가면서 김민준을 오히려 뒤에다
붙이면서 조주현을 활용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재원이 추이평 뒤에 달아주기보다는 아무래도 선행 선수만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민준도 탄력 붙으면 정재원이 추입하여 나간다는 보장 없죠. 조주현도 시속감 괜찮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정재원 입장에서는 김민준이나 조주현을 의식한 견주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민준과 협공을 한번 먼저 가져가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3번 동반 입장 쪽을 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을 차선으로, 1번하고 6번 동반 입장을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방극산이 힘을 써주고 조주현이 몰고 가고 김민준, 정재원, 정재환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박극산이 나름대로 시속감만 괜찮다면 11초 대 중반만 끊어준다면 조주현이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민준도 철저하게 조주현 하에 나가면서 정재원 견제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주현 머리가 나오죠. 조주현이 머리 친다면 김민준과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직전 1호 경주처럼 선행력이 괜찮다면 세종팀 완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재원이 짧죠. 정재환도 짧습니다. 취평수들이 서로 눈치 작전 펼쳐 나가다가 조주현이 그대로 버텨내는, 조주현도 최근 들어서 죽쓰다 보니까 점수가 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100점대까지 기록했었던 선수예요. 선수협이 모두 가능했었던 선수라는 점, 특히 1호 경쟁 강하다는 점에서 6-3하고 6이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한 차권 더 노려본다면 6번과 4번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주현 머리죠. 6이나 6-3경주권, 여기에 6-4경주권까지는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1번이 3번을 우선 하는 1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1번, 3번, 6번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3번, 6번, 3번 견주권 쪽에 1번, 3번, 6번, 3번 견주권 쪽에 우선하시되, 정재원의 뒷자리를 막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민준의 버티기냐 조주현의 버티기냐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재원의 뒷자리, 정재원이 밀착 막해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정재원 3차권 안에는 충분히 가능하죠.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차권 선전까지도 충분히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재원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1호 경주 때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만큼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누굴 참겨 나가는 이 경주가 아니라 누굴 활용해 나가서 투입이 나올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 봐야 되는 편성 견주다. 가볍게 배팅하신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메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임유섭이 아쉽게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승 갔다라면 수성팀 4명의 선수가 한번 멋진 그림 한번 만들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아쉽게 임유섭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임채빈의 사촌 동생답게 임유섭의 시속감이 남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김영수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 아무래도 승부욕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김영수라는 점에서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는, 힘을 쓰는 임유섭이 몰고 가서 시속감이 괜찮다면 임유섭이 5번을 지켜주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유섭도 득점 높은 선수 인정하고 경주년 나가는 것처럼 임유섭이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형환을 뒤다 붙이는 견주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연이틀 마크 털렸다는 점에서 자존심이 많이 상한 김형환이긴 합니다만, 임유섭이 챙겨준다면 충분히 착순권 진입은 가능한 상황인 만큼 5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5번과 4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수의 시속감이 좋다면야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5번과 2번 동반 입상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4경주권 주력 승부예요. 5번,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시속감이 남다른 임유섭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변수 가능성은 있어요. 박성현이 때리고 김영수가 몰고 가고 임유섭이 넘어서려고 하다가 오히려 병주 상황 걸려서 날아가게 된다면
김명수 머리가 가능하죠. 김명수가 머리 치게 된다면 유태복이 후미권 파고 들어가거나 김명수가 머리 치게 된다면 김영섭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도 힘과 힘 대결에서는 뭐 김명수도 절대 밀리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점. 뭐 김명수도 최근 들어서 죽쓰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일요 경주에 강했어요. 뭐 특선에서도 선행으로 버텨냈었던 김명수 저력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2번 7번, 2번 3번은 2번 7번, 2번 3번은 맞대결 시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객관적인 시속이라는 거 액면 시속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죠. 임유섭의 선정 가능성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5번, 4번, 2번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태복이 후미권 막해 나가면서 쫓아 나설 수 있는 만큼 삼복선에선 유태복이 틈새 노릴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변수 만들어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황승호가 결승까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일요경주에 오셨던 처음 오신 구독자분이나 고객분들은 상당히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황승호가 결승까지 못했었다는 점, 그 이유가 있었죠. 금요경주 때 정종교가 낙차를 하게 되면서 정혜민을 건드렸습니다. 정혜민 뒷자리에 있었던 황승호가 있었었는데 정혜민이 움찔하다 보니까 결국 손재영 취입 못하면서 2차권 황승호는 3차권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결승을 가지 못했는데 결코 황승호가 몸 상태가 나빠서 취입이 못 나와서 결승까지 못했던 거는 아니라는 점. 전일도 여유가 있었어요. 금일도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황승호가 취입형이기 때문에 김관희 활에 나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또 과감하게 한 바퀴 선행까지 펼쳐 나갔었던 황승호,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황승호가 김관희 확실하게 챙겨주는, 김관희가 힘을 쓰고 황승호가 몰고서 짧게 취입해 나가게 된다면 3번과 5번 동반 입상, 2번 편성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쌍승은 한 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3번과 5번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쌍승 배당 한번 아마 1.2배 내에서 배당판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복승 배당이 1.1배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일도 보면 쌍승보다 복승 배당이 더 높았었던 경주가 있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편성 쌍이 1.2배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1.1배도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비슷하거나 배당이 더 높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 복승에서는 연출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한방 승부로 보게 된다면 복승 배당까지 점검해서 체크해서 함께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관희가 힘을 썼는데 황승호가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민균 정도는 착순과 진입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포에서 훈련했었던 두 선수 철저하게 배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점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배제는 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득점은 정태양이 높긴 합니다만 우수에서 올라와서 점수가 높아졌다 뿐이지 특선에서는 정태양이 득점 높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죠. 인정도 못 받습니다. 3번하고 7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 5번 쪽이 전 깔끔하게 한방 승부를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차선까지 생각한다면요 3번, 7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3번, 5번, 7번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3번, 5번, 7번, 3번 견주권 쪽에 3번, 5번, 7번, 3번 견주권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복선에서 노려볼 수 있는 선수가 4번 김연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대타 출전했는데 김형아까지 몸싸움으로 밀어내서 직선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3복승 배당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전 김연경까지도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5번이죠. 배당이 얼마만큼 나올지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복승은 함께 꼭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임채빈이 월등한데 문제는 안선재영, 안창진 수성팀 선수들이 2명이나 출전하고 있습니다. 안치환이 임채빈이 손재영, 안창진을 배제하고 경주력 펼쳐나가기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손정도 시속감이 좋고 안창진도 주도력이 상당히 뛰어난 전일은 또 정혜민까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연대역광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동서울팀 선수들 정하늘, 정혜민, 전원규가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 대상경주 때도 신은섭, 정혜민, 전원규가 출전하다 보니까 임채빈도 상당히 좀
힘든 경주가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종진은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했었고 임채빈은 3단으로 넘어서면서 우승 차지 나가면서 뭐 정혜민, 전원규 순으로 2, 3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수성팀 선수들도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이번 패성 적극적인 협공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동설팀 협공, 동설팀 견제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이라는 것 실력 차는 아직까지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임채빈 입장에서는 동설 의식한 경주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큰 경주에서는 동설이 연합 펼쳐 나가고 있다는 점 여기에 인천이 떡하니 출전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동설과 협공 펼쳐 나갈지 아니면 임채빈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수성팀이 자리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임채빈이 수성팀을 앞에다 두는 경주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천이 자리 잡고 동설팀이 자리 잡으면서 임채빈이 동설 견제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직전에 제 결승전에서 임찬이 때려서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혜민이 못 넘어섰었죠. 오히려 그 세종팀 선수들을 앞에다 두고 인천이 먼저 때리고 임채빈이 몰고 가게 된다면 인천과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래저래 동설팀 견제 나가게 된다면 인천과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공격적인 승부 한번 가져가 보고 싶어요. 인천이 얼마만큼 팔려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저래 동설팀 협공 견제 나가게 된다면 인천과 협공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속감도 좋고 SS 반이기 때문에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한번 먼저 가져가 보고 싶어요.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은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정혜민의 저력 무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전일도 금요경제 때도 몸싸움으로 취입이 나오지 못했고 전일도 시속감을 발휘해 나갔습니다만 넘어서는 과정에서 안창진에게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이래저래 정혜민이 힘을 썼다가는 임채빈이 넘어서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은데 먼저 시작하게 된다면 전원규가 후면에서 반격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2번하고 7번은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과 1번의 동반 입장을 좀 먼저 공략해보고 싶다는 점 2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SS반서들의 협공 가능성을 3복선에서는 중심으로 가져가봐야 될 것 같아요. 2번, 1번, 7번 3복 견주권 2번, 1번, 7번 3복 견주권 아무래도 SS반서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임채빈이 아무래도 동설팀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3복선의 중심은 아무래도 2번, 7번, 6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3복승의 중심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2번, 7번, 6번, 2번, 5, 6번, 7번 3복승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임채빈과 인천의 전략적인 협공을 한번 먼저 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손재영이 있고 안창진이 있기 때문에 동설이 또 3명이 있기 때문에 임채빈이 동설 한가운데에서 경주 펼쳐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결승전이라 큰 경주 보면 동설끼리 뭉치고 임채빈은 동설 앞이나 뒤에서 경주를 풀어나갔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에서 전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을 한번 먼저 2번, 7번 차선으로 한번 공격적인 승부 쪽을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가능성 크진 않죠. 75연승 거두고 도전하고 있는 임채빈이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진 않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변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전원규의 인천이라든지 전원규의 정혜민밖에 없는 것 같아요. 7번, 1번이나 7번, 6번은 소액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채빈이 월등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2127, 271 두차권 1번 쪽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한번 이번 편성은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 책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